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그만큼 요동치는 것에서 빨리 안정을 찾고 다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적정 주가를 어떻게 구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적정 주가 구하는 데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사경인 회계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림으로 구하는 방법, S림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고, DCF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회계적인 측면으로 깊게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아주 러프하게 이거를 적정 주가를 도대체 어떻게 매게 될지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은 아주 초보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그래도 이용하시면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가격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거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완전히 다 지금 이 계산법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거가 약간 의미가 적은 이유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데이터를 추측해서 산정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얼마나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이 함께 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바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차트고, 이거는 재무 차트입니다. 이 차트들은 다 미리 설정해 두시고, 제가 여기에 또 볼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놨으니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TS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투자 정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기업 분석, 그래서 기업 개요, 기업 분석, 재무 추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 눌러 보시면 이 기업 개요, 기업 분석, ETF 정보, 리서치 동향, 컨센서스, 뭐 랭킹 분석,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업 분석을 보면 재무 추이, 요것도 이쪽에 띄워 놓을게요. 일단 지금 여기 LG니까 이렇게 해서 LG로 다 맞춰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기업 개요에 보시면 기본적인 누가 최대 주주인지 이 지분율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에서 승계 이슈가 있는 회사의 경우는 지배 구조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석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또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용사별로 보유 현황,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주주 현황, 투자 의견 컨센서스, 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증권사들에서 여러 증권사가 매수해야 된다, 뭐 강력 매수, 중립 매도, 강력 매도 이런 의견들을 내는데, 이게 4로 이제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수렴하고 있다, 이게 모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렇고, 목표 EPS, 목표 추정 PER은 이렇다, 이제 이런 걸 11개 기관에서 했다. 이 기관에서 이거를 목표를 설정하고 한 데는 다 여러 가지 수학들이 숨어 있겠죠.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다 맞냐? 그렇지 않죠. 이거 다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에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현재 LG의 주가는 71,000원인데 목표 주가는 117,000원으로 잡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은 많은 기관들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급은 이제 뭐 KI에서는 AA, AA고 KR에서도 AA를 표시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 기업 개요도 보시면 뭐 투자 현황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뭐 인원, 뭐 몇 명의 인원들이 직원들이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재무제표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연도별로 매출액, 영업이익, 뭐 순이익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기도 연간으로 볼 수도 있고 분기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재무 비율, 컨센서스. 이 컨센서스 탭에서는 컨센서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여러 의견들이 다 모였다, 합의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거는 여러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낸 추정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내년과 내후년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당연히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많은 기관들에서 이렇게 추정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유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추정하기를 2019년과 2022년 사이에 매출액이 이제 크게 변동이 없으나 아주 원만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나 봐요. 많은 기관들에서. 일단은 제가 관심 있고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EPS, BPS, PER, PBR. 이것들입니다. 이게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거냐면, 제가 엑셀로 한번 이거를 표시를 해볼게요. 하나씩 해야겠네요. 일단 EPS부터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EPS 그 다음에 PER BPS PBR 이렇게 해서 연도수를 보면 17, 18, 19, 그 다음에 20년에 E가 붙으니까 estimated 추정치라는 뜻이죠. estimate 그것까지 써볼까요? EPS 7594 PER 9.32 BPS 113245 PBR 0.63 이거 왜 9.32가 표시가 안되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 추정이고 2019, 2018, 2017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들 이것들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잠깐 봐보면 EPS는 earning per share예요. PBR은 price
per earning ratio 해서 PBR, PER 이렇게 말하는 거고, BPS는 book value per share, 장부 가치입니다. book value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공장이 됐든 기계가 됐든 땅이 됐든 어떤 현금성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산, 그런 장부의 가치. PBR은 price per book value ratio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earning은 이제 당기순이익이죠. share는 주식 그 숫자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EPS. 그다음에 이 price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그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중학교 수학을 해보면 EPS 곱하기 PER, 엔터를 치지 말고 여기서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는을 빼고 이렇게 되고, 요거는 BPS 곱하기 PBR 이렇게 되면 이 중등 수학을 해볼게요. 그러면 EPS면 요거잖아요. earning 나누기 share 곱하기 price 나누기 earning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게 이렇게 일자로 써서 좀 보시기 좀 그런데, 이 분수를 썼으면 더 쉬웠을 텐데, 이 earning 요거랑 요 earning이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남는 게 price가 분자로 가고 share가 분모로 옵니다. 자, 여기도 해볼게요. BPS니까 이거 그냥 곱셈을 자,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book value 이거 없어지고, price가 분자, share가 분모, 똑같이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을 주식수, 발행한 주식수로 나누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 이게 주가예요. 주가인데 우리가 추정한 주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PS 곱하기 PER을 하면 주가가 나온다. BPS 곱하기 PBR을 하면 주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를 한 이유는 두 개의 값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적정 주가 2017, 2018, 2019, 2020까지 이렇게 놔두면 이거는 EPS 곱하기 PBR, 그리고 이거는 BPS 곱하기 PBR. 아까 제가 PBR이라고 했네. PER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여기다 써놓을게요. EPS와 PER로 구한 적정 주가냐, BPS와 PBR로 구한 적정 주가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두 개 곱한 건데,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 옆으로 쭉 가지겠죠. 계산이 쭉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정 주가 여기서 보면 2017년 기준으로는 EPS, PER로 계산했을 때 91,000원인 경우가 적정 주가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차트를 봐볼까요? 이걸 뭐 연봉으로 이렇게 봐볼까요? 2017년 요거일 때 적정 주가는 아까 저 계산했을 때 나온 가격이 91,000원이었죠. 89,000원, 아니 9만원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거의 가격이 이제 이거 가격과 주가와 일치했습니다.
2018년은 69,900원이니까 7만원 정도 했겠네요. 7만원. 네, 여기서도 7만원 맞춰줬죠. 2019년 73,800원. 74,000원. 예.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이거는 제 건데, 어떤 시점을 보는 거냐면, 연봉이니까 12월 30일 기준에 그냥 주가를 보는 겁니다. 요 어간에 있는 거죠. 이 주가 계속 바뀌는 거고, 1년 중에 이렇게 바뀌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할 때 2020년에 요 EPS, PR, BPS, PBR 요 관점은 이제 실제 나온 값이 아니고 estimated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치라는 거죠. 이 추정치가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근데 그 추정치를 볼 때 EPS, PER 기준으로 보면 77,100원, BPS, PBR 기준으로 보면 71,300원이 적정 주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정 주가 대비, 그 계산한 대비 지금 요 주가, 오늘의 주가, 요게 71,000원이잖아요. 71,000원이면 요거 적정 주가보다 EPS, PER 계산한 것보다 더 가격이 높죠. 그러면 저평가가 아닌 거죠. 이게 추정하긴 요런데 실제로는 더 높아. 그러면은 고평가인 거죠. EPS, PER 기준으로. BPS, PBR 기준으로 볼 때는 71,300원인데 71,000원이니까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요 PER도 보시면 값이 변하잖아요. PBR은 이렇게 급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밸류 장부 가치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내는 적정 주가는 조금 더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더 저평가주를 구할 때 유리하고요. EPS, PER 요걸로 구하는 거는 조금 요거보다는 단기, 그렇지만 뭐 이제 1년 이상 이제 두고 보실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 기준으로 이거보다 뭐 30% 정도 이상 비싸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으면 그런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한 30% 정도 아래로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 저평가다 생각하니까 매력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유사한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열광하고 있는 어떤 업종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때 곱해지는 요 PER이 요런 그냥 수치만 예측치를 곱하는 게 아니고 추정되는 이 평균치를 구한 다음에 3년 평균을 하든 5년 평균을 하든 이렇게 PER은 평균 값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값이 이렇게 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값이 또 달라지겠죠. 요거 3년 평균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측치까지 포함할까요? 요거 나누기 이거를 썸으로 하고 나누기 4. 그러면은 요 값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EPS, 이게 또 추정값이지만 요거를 하면 65,000원. 이게 4년 평균 PER로 구한 적정 주가입니다. 그거 비해서 높다, 지금 고평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너무 러프하게 해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 구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도 걸러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재무추이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쭉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수치들을 엑셀로 이렇게 지금 3년치만 했지만 여러 오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걸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요즘은 이게 잘 돼 있어서 이 엑셀이나 이런 것도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가격을 긁어올 수 있게 이제 해놓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로 저는 이제 전 종목 데이터를 왕창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것보다 그냥 이게 HTS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좋은 게 많아서 그걸로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언젠가 쓸 일 있겠지 하고 다 그 데이터들을 갈무리는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봤고, 또 요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건데, 많은 그 기관에서 추정하기에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가 괴리가 높은 게 뭐냐, 이 10개의 종목을 뽑아놨습니다. 이게 그만큼 싸다는 거죠. 대한해운 봐볼까요? 대한해운. 네, 이렇게 이제 자본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여기서 곤두박질 치고 계속 바닥을 기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이 싸다는 거는 예, 인정합니다. 지금 200만원 하던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싸게 계속해서 내려왔고 올라가지 못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인 현재 가치입니다. 오늘 평가받고 있는 실질적인 적정 주가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가 평균치보다도 낮으니까 진짜 저평가는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괴리가 크고 못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종목들 뭐 SK 이런 것도 차이가 많네요. SK 기관들에서 다들 엄청 좋게 보고 있네. SK. 자, SK도 여기서 자본이 조금 몇 년 줄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이때 확 빠지고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죠. 확 빠지고. 자, 이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뚫어주고 나서 눌릴 때 그때 사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갈지 몰라요. 그건 제가 파동 설명드렸지만 아직 그 파동을 설명드린 것처럼 하기에는 1, 2, 3, 4, 5, 6, 7, 8, 9, 10, 11 아직 많이 파동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15만원까지 내려오면 살만 하겠네요. 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진짜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증권사에서는 여러 컨센서스가 지금 목표 주가가 31만원으로 잡고 있다. 10개 기관에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만원이 더 올라가는 거면 50%나 더 많이 올라갈 걸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뭐 빅히트도 이렇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LG 봤죠? 네, LG도 11만 6,800원까지 올라갈 걸로 목표를 잡고 있네요. 반면에 괴리율 하위 10개도 나옵니다. 실제 목표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은 것, 그러니까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고평가 됐다 라고 보는 것들을 이제 순위대로 나타낸 거죠. EPS 상하향 비율 요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EPS가 earning per share잖아요. 그러니까 earning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그 회사가 몇 군데나 있느냐, 이제 상향으로 조정한 곳, 상향이나 하향이나 뭐 변동 없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요 EPS 상향 비율이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 이런 건 메리츠 증권은 8개는 상향, 하향은 하나 이렇게 보면은 전체는 9개니까 90%가 상향으로 했고 동원선업, 한국카본 이런 데는 5군데만 상향으로 했지만 하향으로 예측한 데가 없기 때문에 100%입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예측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좀 큰 회사,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작은 회사들은 그만큼 예측하는 전체 건수 자체가 좀 적습니다. 기관에서 관심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걸 측정했냐, 전체 건수가. 여기는 하향은 없네요. 그러니까 42에서 몇 개 뺀 7개 뺀 35개 증권사 애널 증권사에서 상향을 했고 7개는 뭐 중립을 했나 보죠. 그래서 83%가 이제 EPS가 상향을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기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기 네, 뭐 자본도 쭉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이때 내려왔을 때 이때 잡았으면은 엄청 좋았는데 2019년 6월에 2019년 6월 이때죠. 이때가 완전히 이제 바닥이었고 코로나 때 한 번 더 기회 줬었는데 이후로 이제 주가는 또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 백두 기준선을 돌파했고요. 여기서 돌파하고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아주 좋네요. 그래서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 12만 6천원대에 만약에 또 한번 온다면 또 잡아도 되겠죠. 근데 지금도 구름대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 추세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도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 예, 뭐 좋네요. 대박은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은 볼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을 만한 좋은 우량한 회사구나. 포스코도 와, 포스코도 이 괴리율이 크네요. 그죠? 포스코도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일 만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재료들을 잘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선들을 여기서도 깨고 여기서도 깼어요. 그 다음에 이 백두 기준선도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또 오르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근처에서 뭐 21만 6천원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면 뭐 이것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제가 뭐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라기보다 요런 정보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좀 약간 팁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과 HTS에서 각종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